안녕하십니까? 25년간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업무를 담당했던 전 사무관 김노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전해드릴게요.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비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에 최저임금이 11,500원으로 14.7% 오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시간 격차가 월 16.9시간이나 벌어진다고 해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민수님 52세는 이 때문에 알바생 4명을 2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최저임금 인상에 숨겨진 진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제가 노동부에서 25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 현실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실제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은 3,480원에서 9,860원으로 2.8배 올랐어요.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나 벌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통계적 상관관계가 85%나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비정규직만 손해보는 구조인 거죠. 제가 김노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했거든요.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직접 참여하고 현장 조사도 수백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가 2.04%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1% 오를 때마다 정규직 근로시간은 0.02% 0.03시간만 줄어들어요.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시간은 1.12% 1.19시간나 줄어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을 줄여서 총 인건비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반면 정규직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으니까 근로시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케이스 1, 5% 인상하는 경우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근로시간 격차가 5.8시간 벌어져요. 1년으로 하면 69시간이에요. 비정규직은 거의 9일치 일자리를 잃는 거죠. 케이스 2, 10% 인상하는 경우에요. 월 근로시간 격차가 11.5시간으로 늘어나요. 1년이면 138시간, 17일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케이스 3, 노동계 요구한 14.7% 인상하는 경우에요. 월 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이에요. 1년으로 하면 203시간, 무려 25일치 일자리가 증발하는 거죠. 정말 억울한 현실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케이스 1, 서울 카페 사장 이민수님 이야기예요. 알바생 4명을 두고 운영하던 카페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은 알바생들도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월급이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케이스 2, 부산 치킨집 박영진님 사례예요. 기존에 알바생들 시간당 8시간씩 일하게 했는데 최저임금 오르면서 6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매출이 20%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 3, 대구 편의점 최순희님 사례예요. 야간 알바를 쓰던 분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야간 알바를 없앴어요. 이제 본인이 24시간 근무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으로 확정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럼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략 1.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비정규직을 여러 명 쓰는 것보다 정규직 1-2명을 제대로 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정규직은 최저임금 영향을 덜 받거든요. 전략 2. 근로시간 효율화를 추진하세요. 8시간씩 2명보다는 6시간씩 3명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총 인건비는 같지만 업무 효율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전략 3. 정부 지원 정책을 100% 활용하세요.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임금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전략 4. 자동화 설비 도입을 검토하세요.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 등으로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략 5. 업종 전환이나 사업 모델 변경을 고려하세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책이 바뀌어야 해요.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억제해야 해요. 무작정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도 더 강화해야 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야 해요. 여러분, 최저임금 11,500원. 겉으로는 좋은 정책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특히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죠. 제가 25년간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실에서는 약자만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경영 정보 받아보시고 주변 사장님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